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한 달 만으로 초기 경선부터 정정당당하게 참여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40대 남성이 코로나 검사 후 결과를 기다리던 중 상태가 악화됐지만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병상에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승합차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해 60대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니었던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입당인데요. 야권 지지율 1위 주자가 제1야당이 합류하면서 대선은 양강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권 교체를 외치며 입당하는 모습,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한 달 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우리 제1야당에 입당을 해서 또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을 해가는 것이 도리이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역 일정으로 자리를 비워 입당식은 약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윤 전 총장은 입당서에 서명한 뒤 입당서를 들어보였습니다. 정권 교체 화이팅! 대선 필승 화이팅! 윤 전 총장은 오늘 아침 국민의힘 입당을 전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준석 대표와 통화하면서 8월 초 입당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총장은 전격 입당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어떤 불확실성을 좀 정리를 하고, 이제는 더 이상의 국민들이 계속 질문하는 입당 시기,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논란을 이제 좀 종식시키고 이제 본격적으로 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에 따른 중도, 진보 지지자 이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라는 과업 달성을 위해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점을, 그 분들도 정권 교체를 강력히 바라는 분들이고, 이 정권 교체라는 이 큰 과업을 해 나가는데 함께 손을 잡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지도부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의 정식 입당식을 다시 합니다. 채널A 뉴스 조영문입니다. 국민의힘에 먼저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윤 전 총장 입당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쟁자죠. 다음 달 4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11월 9일까지는 이 국민의힘도 치열한 경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을 환영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당원과 국민의 걱정을 크게 덜어줬다며 대의를 위해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의의 경쟁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총장과 본격 경쟁을 위해 최 전 원장은 다음 달 4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출마 선언식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경기 파주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최 전 원장은 출마 선언문을 직접 작성하고 있는데 당내 네거티브 공방이 아닌 본선 경쟁력 경쟁으로 선택받겠다는 메시지를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로 세우고 또 어떤 나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윤 후보와 함께 고민하면서 또 저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경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프 인선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총괄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을 영입했습니다. 캠프 좌장으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에게 공을 들이고 있고, 후원회장으로는 최 전 원장의 중마고우로 알려진 강명훈 변호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 이런 속담이 있죠. 이재명, 이낙연 두 민주당 대선 주자의 행보가 오늘 그렇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부터 휴가를 내고 전국 1200km 민심 대장정에 나섰는데요. 이 보수의 심장인 대구 경북 지역을 첫 행선지로 방문해 맹목적 지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하며 윤석열 전 총장을 비판했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3박 4일 전국 순회에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는 고향인 대구 경북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근처로 이사간 그 손자 아들 같은 이재명 많이 좀 잘 봐주이소.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대구 228 민주운동 기념탑을 찾아 대구의 선비, 개혁 저항 정신이 민주주의 물꼬를 텄다고 치켜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정신이 잠들어 있다면서 이제는 색깔이 아닌 실력을 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내 진영이라는 이유로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보낸 결과는 지방 소외, 불균형 발전에 피해였다는 것입니다. 맹목적 지지를 하면 무시하고 배제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 대구 경북 출신의 민주당 주자로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역적으로나 진영으로나 보수 중도까지도 연령대로나 확장력이 제일 크다. 전태일 열사 옛집을 찾아서는 소년공 출신임을 강조하며 주 120시간 노동을 언급해 곤혹을 치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했습니다. 현실 모르는 그런 말씀을 들은 지금 현장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께서 얼마나 가슴 아플까. 현역 단체장으로 지역 활동에 제약을 받는 이 지사는 최근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보이자 평일인 오늘은 휴가까지 냈습니다. 이 지사는 내일 부산 경남에 이어 월요일까지 전북 충청을 돌고 부인 김혜경 씨는 광주 전남을 공략하며 새몰이를 이어갑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경기도청 자리를 비운 사이 이낙연 전 대표가 경기도를 방문했습니다. 경기도를 균형 발전 못했다며 남도와 북도로 분도를 하자는 공약을 내걸었고 이재명 지사의 도정 성과는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윤수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대구로 간 오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찾았습니다. 이 전 대표의 경기도 방문은 경선 시작 이후 처음입니다. 이곳은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잔디광장입니다. 이 전 대표는 코로나19로 기자회견장이 폐쇄되자 이곳에 천막을 치고 민주당 소속 경기도 광역기초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경기 북부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경기 북도 설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34년 동안 경기 북도 설치는 늘 미해결의 장기 현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시기가 왔다. 경기 북부와 강원을 잇는 평화경제 메가시티 신구상을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근 의원들도 경기 북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며 이 지사의 균형 발전 전략을 비판했습니다. 지도자들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런 달콤한 말은 수없이 반복하면서 과연 우리 경기 북부의 이 발전은 이 남부만큼 빠르게 이루어졌는가? 이 전 대표는 이 지사가 자신을 스펙 좋은 무능한 사람에 빗댄 것에 대해 닭 잡는 칼과 소 잡는 칼은 다르다며 경력에서 격차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 전 대표의 경기분도 공약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정치적 요구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제 관할 행정구역을 분할하자고 했어요. 장기적으로는 분도를 고려해야 되는데 당장 분도를 하게 되면 북부 주민들의 삶이 더 나빠진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주말에도 경기 남부와 인천 등을 돌며 수도권 민심 잡기에 주력합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격 입당, 그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부 노은지 기자 나왔습니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입당 두고 이렇게 뭐 티격태격 하는 것 같더니 왜 이렇게, 언제 결정을 한 겁니까?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물음에 대해서 직접 답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결심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몇 시간 안 됩니다. 네, 몇 시간이 안 된다. 취재해보니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윤 전 총장 스스로 오늘 오전 10시쯤 결정을 하고 주변에 입당한다는 사실을 알렸는데요. 참모들조차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입당 결정은 전격적이었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캠프 참모들은 8월 1일에 하자, 3일에 하자, 뭐 이런 말들을 주고받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럼 결정한 이유가 뭘까요?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윤 전 총장 측 인사와 제가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우선 자신의 입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국민에게 혼선과 피로감을 계속 주게 되자 이래선 안 되겠다. 입당할 거면 빨리 하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 어제 저녁에는 윤 전 총장이 측근들에게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여론조사입니다. 국민의힘 입당이 윤 전 총장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응답이 높게 나온 조사 결과인데 윤 전 총장이 이걸 보여주면서 이거 빨리 입당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사실 이제 11월 입당을 조언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혹시 이 지지율이 좀 정체 상태이다 보니까 이게 좀 입당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지율 추이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을 텐데 보시는 것처럼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 전에 지지율이 가장 높고요. 이후에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당 밖에서 야권 단일 후보가 되려면 높은 지지율이 유지돼야 하는데 이렇게 지지율도 정체 상태고 네거티브 공격까지 거세지면서 아무래도 당에 빨리 들어가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에 들어가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뭐가 좀 도움이 됩니까? 네, 가장 큰 이점은 아무래도 국민의힘 내에 지지 세력을 얻는다는 건데요. 당에서 이미 친윤계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이 친윤계가 더 빨리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당 주자가 된 만큼 윤 전 총장 지지 선언에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됐기 때문인데요. 지난 26일 입당 촉구 선언했던 현역 의원 40명에 오늘 또 추가 성명까지 내서 원외 당협위원장 72명이 더해졌거든요. 그래서 벌써 112명이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모임인데 앞으로 이 세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잃는 것도 있겠죠? 윤 전 총장 지금까지 입당을 고심한 걸 보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윤 전 총장 기존 지지자들의 이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중도로 외연을 넓히는데도 당적을 가진다면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당내 주자들 간의 상호 네거티브와 계파 갈등도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 입당한 날인 오늘 이준석 대표가 이 지역 일정으로 당을 비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패싱 논란이 또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좀 비교를 해보자면 예를 들자면 집주인이 없는데 집을 방문해서 같은 집에 살겠다 이렇게 계약서를 쓴 거잖아요. 의도가 어떻게 됐든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패싱이 된 셈인데 이 대표는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8월 출발하는 경선버스에 제가 주장했던 그런 경선버스론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께서 화답해 주셨고 심지어는 버스가 출발하기 한 달 전에 먼저 앉아 계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의 의미가 상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 전 총장 입당이 아무래도 자신의 압박과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앞으로 당연히 정권 교체를 위해서 협력은 하겠지만 유력 대선 주자와 야당 대표로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은 계속 펼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경쟁 상대인 이 민주당은 좀 어떤 반응입니까? 네, 민주당은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특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정치검사의 국민의힘 접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에서는 중도 코스프레를 하던 윤 전 총장이 입당했다면서 앞으로 누구보다 국민의힘에 충성하는 확실한 편향성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노은지 기자였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암울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710명이고 오늘 수도권에서는 이미 1,0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환자가 늘어날수록 걱정인 것이 병상 문제죠. 코로나 증상을 앓던 40대 남성이 1시간 동안 병상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아직 병상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선 병원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황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40대 남성 A씨가 27일 오전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오전 10시 22분쯤 119 구급대원이 도착했고 A씨의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근 병원들로 연락했지만 코로나 환자를 위한 응급실내 음압 격리병상이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신고 1시간 만에 병원에 도착한 A씨는 숨졌습니다. 20명 정도는 계속 병상이 없어서 안 된다고 계속 통보가 오다 보니까 저런저런 좀 시간이 좀 지연이 된 거거든요. 격리실이 없어서 수용이 불가한다. 또 코로나 확진자가 이미 차지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응급실내 음압 격리병상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959개의 지금 응급 의료 병상이 있다는 격리병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379병상이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응급실내 음압병상 상황을 알 수 있는 종합 상황판에 따르면 오후 12시 기준으로 사용 가능한 서울 시내 병상은 23개 병원에 35개입니다.
하지만 이들 병원 중 음압병상 사용이 가능하다는 곳은 5곳뿐이었고 다른 곳들은 병상이 없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답이 없었습니다. 3개의 응급실에서는 격리병상을 돌리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해병상을 다 이제 환자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을까요? 예, 이용을 하고 계세요. 병상은 있지만 의료진이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원은 있는데요. 저희 병원이 지금 호흡기내과가 아예 안 돼가지고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아예 진료를 보실 수 없고. 방역당국이 병상이 부족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만 18세에서 49세도 다음 달 9일부터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예약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적 마스크를 구입했을 때처럼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예약 날짜를 나눈다는데 서상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18세에서 49세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사전 예약이 다음 달 9일 시작됩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백신을 저는 맞을 의향이 있어요. 빨리 맞고 싶어요. 왜 빨리 맞고 싶으세요? 코로나 안 걸리려고요. 접종 대상자는 1,777만 명. 앞서 예약 먹통 사태가 있었던 만큼 이번엔 10부제로 나눠 진행됩니다. 예약 일자 끝자리와 주민번호 생년월일 끝자리가 같아야 하는데 8월 9일에는 생일이 9일, 19일, 29일인 사람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은 다음 달 18일까지 진행되고 19일 이후부터는 추가 예약과 예약 변경 등이 가능합니다. 접종은 다음 달 2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각 날짜별로 의료기관별로 예약 가능한 인원을 10분의 1씩 사전에 할당해 놓고 해당 할당량 범위 내에서 예약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8세에서 49세 중 지자체가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고 보는 직업군, 택배 근로자, 학원 종사자 등은 다음 달 17일부터 우선 접종합니다. 취약계층 접종도 진행되는데 발달장애인 등은 다음 달 5일부터 온라인 또는 보건소 예약을 받아 26일부터 접종합니다.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되는데 어떤 백신을 맞는지는 추후 안내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백신의 구체적인 공급 시기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은 남아있는. 정부는 8월 2,900만여 분의 백신이 공급돼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불확실성은 남아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민주노총이 강원도 원주에서 또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지난 23일 집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경찰은 이번 집회 역시 불법으로 규정하고 2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정규직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민노총 조합원들이 박수를 치며 구호를 외칩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원들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집회입니다. 경찰은 1인 시위만 허용한 원주시 행정명령을 토대로 해산을 요구했지만 민주노총 조합원 100여 명은 처벌도 감수하겠다며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친절한 상담이 가능하고 국민의 건강권이 향상될 사람이 있다는 그 이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집회는 마땅히 방역보다 우선해서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전국 각지에서 1인 시위가 열렸고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경찰은 19개 중대 1,300여 명을 투입하고 차벽을 설치해 건보공단 주변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지난주 집회 때 일부 조합원들이 올라가 무리를 빚었던 뒤편 공원 언덕도 차단했지만 끝내 집회를 막지 못했습니다. 집회를 강행한 데 대해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1인 시위를 하는 조합원 반대편엔 집회를 규탄하는 주민이 맞서면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해서 나머지 선량한 주민과 이 주변에 있는 시민들을 괴롭힌다고 하는 것은 절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죠.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시면서 활동을 하시면 주민들은 절대 이 사태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경찰은 오늘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주요 참가자 2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엄정 수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가던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도 아니었는데 사고 당시 속도를 전혀 줄이지 못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2차로를 달리던 흰색 승합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더니 그대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덮칩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인도로 돌진한 차량은 전봇대를 들이받고 난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가던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여성은 지하철 출구를 나온 뒤 인도에 잠시 멈춰서 있다 변을 당했습니다. 소리 나더라고요. 자바스가 이 정서대를 정면에 들여다닙니다. 그 어느 지나치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여성은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응급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운전자가 퇴원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폭염에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며 잠깐씩 정전이 이어지는 동네가 많아지고 있죠. 사흘째 정전이 계속되며 아이스팩과 얼음물에 의존해 지내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김호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가 암흑에 휩싸였고 아이를 업은 주민은 양손 가득 짐을 든 채 컴컴한 계단을 내려갑니다. 부천의 아파트 단지에 정전이 시작된 건 그젯밤 9시쯤. 사흘째 전력 공급은 중단됐습니다. 핸드폰 충전을 차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에서 에어컨 켜고 같이 충전을 하고 씻을 때도 캄캄한 밤에 그냥 그 감각적으로 샤워를 합니다. 부천시와 물류회사가 아이스팩과 얼음물을 제공하고 있지만 연일 35도를 넘는 폭염에는 속수무책. 반찬통 사이사이 아이스팩을 채워도 냉장고 속 음식은 이미 상해버렸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왔으니까 다 녹아가지고 상하는 게 부지기수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음식 썩어나가는 게 엄청 많다고. 일부 주민들은 때 아닌 피난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기다리는데 며칠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셔서 근처 사시는 친정집으로 가가지고 이제 지냈거든요. 가족들이 전부 못 자겠다고 나와가지고 근처에 숙박업소에 가가지고 자고 복잡하더라도 딸내미 자고. 부천시는 전력 공급 과부하로 노후 케이블에 불이 났고 전체 케이블을 교체하느라 복구가 지체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전력 공급이 복구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11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민주당으로 뭐가 튀었을까요? 네, 불똥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한 이른바 줄리 벽화 논란이 민주당으로도 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오늘 당 지도부가 밝힌 입장은 이렇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인격 침해 등의 금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더 나아가서 인격 살해 요소가 있는 이러한 표현은 자제되는 것이 옳지 않나.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군요. 네. 자, 그럼 대선 주자들도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속속 생각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캠프에서는요, 표현의 자유라는 통념으로 보더라도 벽화는 금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글에는 이런 오지랖을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국민을 가르치려 드냐 등 강성 지지자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수십 개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자들은 이 벽화를 비판하는 게 윤석열 전 총장을 옹호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군요. 네, 다른 주자들도 좀 볼까요? 김두관 의원은 가끔 열성 지지자들이 오버를 한다면서 지도부가 제어를 해줘야 한다고 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벽화 관련 질문에 민망하고 말씀드리기 거북하다고 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민주당 지도부도 대선 주자도 모두 이 벽화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군요. 네, 근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낙연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서른 의원은 생각이 좀 달랐는데요. 벽화를 그린 사람을 용기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추켜 세우면서 여유 있게 보고 웃으면 될 일을 각박하게 그럴 것 있나 만평 보듯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 그려진 이 명예훼손의 소지도 있는 이 벽화를 만평 보듯이 가볍게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올림픽이 무슨 죄? 올림픽 가지고 정치권에서 이 말들이 많은데 왜 그런 겁니까? 네, 포문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열었습니다. 오늘 올림픽 3관왕의 새 역사를 쓴 양궁 안산 선수를 향한 페미니스트 논란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입장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뭐 어떤 논란이고 또 어떤 입장을 요구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안 선수가 과거 SNS에 쓴 단어 일부가 남성 혐오 발언이라는 논란과 안 선수의 이 짧은 머리를 두고 일각에서는 남성 혐오자다, 페미니스트다 하면서 금메달 반납 요구까지 나왔는데요. 장 의원은 투컷을 했다는 이유로 실력으로 거머쥔 메달조차 취소하라는 모욕을 당한다고 비판하면서 이 도 넘은 공격을 중단할 것을 이 대표가 주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이준석 대표가 소환이 된 겁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라고 하면서 여성 할당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죠. 여성이 만약 수학과학을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너 수학과학 하면 안 돼. 이런 집이 있나요? 아니면은 도조적으로 어떤 그런 걸 막는 장애물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여성 차별로 불거진 이 논란에 침묵을 하면 안 선수 비난에 동조하는 거라는 게 장 의원의 주장입니다. 뭔가 이 쌓인 게 많은 것 같군요. 이준석 대표는 그럼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네, 정의당은 경선 안 하느냐, 대선 때문에 바쁜데 라고 하면서 A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없으면 B다 이렇게 말하는 건 초딩론법이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요즘 보면 이 젠더 갈등이 민감하긴 하나 봅니다. 네, 장 의원의 글에는 이런 댓글도 달렸습니다. 줄리벽화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라. 줄리벽화는 여성 혐오가 아니냐 같은 내용인데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도 우리나라 여성운동은 여당이 허락한 페미니즘 뿐이냐면서 여성 인권을 보호한다는 사람들 어디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젠더 갈등이 중요한 이슈인 만큼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요. 갈등을 부추기기보다는 공감대를 찾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안 선수를 정치권으로 소환하지 말고 경기장에 있게 해주면 안 될까요? 네, 뭐 안산 선수 이 논란과 무관하게 오늘 멋지게 해냈는데요. 정치도 좀 칭찬받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미국은 백신이 넘치는데 접종률이 낮은 것이 고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맞으면 $100를 주겠다는 당근책까지 내놨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마이크 앞에 선 바이든 대통령. 백신 접종자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지침에 따라 기자들도 모두 썼습니다. 백신이 남아도는데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 쓴소리를 하고 It's an American blessing that we have vaccines for each and every American. And it's a shame. It's just such a shame to squander that blessing. 백신을 맞으면 현금을 주겠다며 당근까지 제시했습니다. I'm calling on all states and local governments to use funding they have received to give $100 to anyone who gets fully vaccinated.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자 채찍도 꺼내들었습니다. 400만 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들은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해야 하고 미접종자는 사무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와 함께 한 주에 한 번 이상 진단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역풍이 우려돼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은 카드를 동시에 꺼내든 건 미국이 신규 확진자 수 세계 1위라는 오명을 다시 안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미국에선 50만 명 이상 확진 판정을 받아 일주일 새 131% 폭증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줄어들던 마스크 판매량도 다시 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반발에도 지난주 마스크 매출은 24% 증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우리 선수단이 한국산 식재료로 음식을 따로 공수한 것을 두고 일본 정치권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이모저모 김윤수 기자입니다. 우리 선수들에게 제공되는 한국산 식재료 도시락입니다. 선수촌과 가까운 호텔도 통째로 빌렸습니다. 선수촌에 식자재를 제공하는 후쿠시마 지역구의 정치인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ここまで来るともう侮辱ですね。これね、きちっと言うべきことは言って、これ静観したらね。 그러나 우리처럼 공수해온 도시락을 따로 제공하는 미국 선수단에 대해선 입을 닫았습니다. 침대 위에서 점프를 하는 남성의 수가 늘어나더니 9명이 동시에 뛰자 결국 침대는 부서집니다.
이스라엘 야구 대표팀이 선수촌 숙소에 있는 골판지 침대 내구력을 테스트한 영상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공공기물 파손에 대해 사과받아야 한다며 분노했습니다. 영상을 올린 선수는 침대가 얼마나 튼튼한지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쓰레기 봉투 속에 담긴 선수 단복들. 자세히 보니 멕시코 국기가 선명합니다. 소프트볼 멕시코 대표팀이 선수촌을 떠나며 버린 겁니다. 사진을 올린 멕시코의 다른 종목 선수는 많은 선수들에게 국가대표 유니폼은 노력과 헌신, 사랑, 열정을 뜻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멕시코 소프트볼 연맹은 비행기 짐 무게를 줄이기 위해 유니폼을 버렸다는 선수들이 다신 대표팀에서 뛸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현수입니다. 35도 안팎의 폭염 속 의료진 모습입니다. 두꺼운 방호복과 장갑 안은 땀이 흥건하고요. 얼음 조끼로 어렵게 더위를 식히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더위만으로도 힘겨운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더 걱정입니다. 이번 주말 흔히 말하는 집콕이 어울리는 날씨 예상됩니다. 폭염이 이어지겠고 비도 내리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대전, 광주 33도, 대구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쪽이 더 뜨거웠던 오늘까지와 달리 대구에서 최고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비는 오전에 서쪽 지역에서 시작돼 최대 30mm가량 내리겠고 낮부턴 동쪽에 내려서 모레 새벽까지 50mm가량 오겠습니다. 모레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지만 더위는 식지 않겠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도쿄엔 내일 32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더 덥겠고요. 일요일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청와대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펼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통령 임명장을 받은 지 3년여가 지난 오늘 허익범 특검이 수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의 댓글 클릭수 조작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개입을 밝혀냈죠. 어느새 다시 대선의 시간입니다. 허 특검은 최근 이 드루킹 유사 조직이 지금도 활동할 거라고 우려했는데요. 남은 대선 8개월 또 어둠의 공작이 있을 수 있겠죠. 저희도 유권자도 눈 부릅떠야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또 당할 순 없다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